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9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1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기사월, 개축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축이 됩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자, 음수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상, 목화토금수 오행상은 물, 즉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어제 임수는 대해수, 큰 바다, 강 내지는 호수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부할 개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로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로수. 자, 우로수라고 하는 거 한자의 뜻을 한번 볼까요? 뭐 우로수 이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우라고 하는 건 비를 뜻하는 거고요. 로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잖아요. 이슬. 그래서 뭐 자비로운 뭐 적시다, 뭐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수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뭐 물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비라고 하는 것, 이슬이라고 하는 것. 자,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에 비하면 작은 물이죠.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바다만큼 많지는 않겠죠. 그 빗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냇가를 이루고 냇가들이 또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강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 빗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작은 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옹달샘 같은 경우도 뭐 우로수에 해당되는 그 음수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옛날 그 우물물 아시죠? 우물 그 조롱바가지를 밑에다 던져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약간 그 이상한 뭐 쇠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수동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동네에 그게 우물에 그게 있어가지고 물 그걸로 이렇게 뜨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기들은 그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펌프를 눌러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누르다가 다치기도 많이 다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때 조금 했을 때였으니까 어른들은 막 퍽퍽 눌러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해서 어른들이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막 신기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그런 우물 같은 것, 요즘 같으면 이제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것도 그 개수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제 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늘 개수에 비해서 큰 물, 그죠? 큰 바다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해서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다는 말씀 아시겠죠?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돼요?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휘몰아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쓰나미처럼 막 거세게 몰아닥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작은 물이 아무리 왕해봤자 충분한 그런 성질은 없다. 충분한 성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1km에서 안반수가 막 솟아 나옵니다. 뭐 퍽퍽 솟아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막 나와가지고 막 집을 무너뜨리고 뭐 건물을 무너뜨리고 막 그러진 않죠. 그런 안반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솟아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안반수 나온다고 해서 돌덩어리를 갖다 맞고 공구리 쳐가지고 또 맞고 그러진 않죠. 또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물에다 흙 던지고 막그 오염물질 던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봤는데 옛날 같은 경우 큰 마을에서 이렇게 우물 같은 걸 하나 놓고 같이 쓰고 그랬잖아요. 보다 그 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투척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큰 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물물 같은 거 이렇게 그 우로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핵심이 맑고 깨끗 해야 한다가 또 관건이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른 말로 청징함이라고 해요. 맑고
맑고 깨끗한 것을 청징하다라고 하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인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더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자, 강물 같은 경우도 물론 1급수인 강원도 그쪽에 있는 그런 물들도 있겠지만은, 큰 강물 한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정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먹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바닷물 같은 경우 그냥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난파당했을 때 그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맑고 깨끗하고 에메랄드빛에 푸른빛이 나는 그런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 하더라도 염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큰 해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 같은 경우는 개수에 비해서 약간 그러한 탁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섞여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의 특징에 임수와 개수가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술 같은 거 있죠. 술도 수로 비유를 한다면, 물론 화기가 들어간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들어가 있는 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걸리라든가 동동주 같은 경우는 약간 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임수로 넣고 볼 수 있겠지만, 증류수 있죠. 우리나라 안동소주라든가 아니면 그 외국에 있는 발렌타인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증류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막걸리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좀 맑고 깨끗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은 술이라 하더라도 개수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가 용신인 사람이 요식업을 해야 됩니다. 술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임수가 용신이면 어떻게 돼요? 막걸리, 민속주점 같은 거 하면 좋을 것이고요. 개수가 용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술도 이제 바 같은 것 해가지고 이제 양주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또 사주를 보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에 비해서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이다.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임계수를 떠나서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임계수를 이렇게 나눠 봤을 때는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맑고 깨끗한 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지, 임수는 그럼 더러워도 좋으냐, 그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가 기토를 보면 기토 탁임, 탁수가 돼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징한 것을 좋아하지만, 임수와 개수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쉬운 말로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청징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한다 이런 경우, 이렇게 약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 같은 경우는 토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개수가 토를 쓸 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 기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개수가 그래도 진짜 너무 왕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쓸 수 있는 것이 목이 없어서 쓸 수 있는 것이 관성으로서 제한은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기토를 쓰는 것이 낫지 무토로 쓰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돼? 완전 매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좋고 칠살이 나쁘다 이렇게 그냥 단편 논리식으로 외우고 계시면은 사주를 이렇게 잘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개수가 무토를 보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엔 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인데 좀 유식하게 초여름, 그래서 맹하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초여름이다 해서 초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4월이라고 하는 거 4, 5, 미월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4월 초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 5미 남방은 뭐가 왕하죠?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화왕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월, 5월, 미월은 화만 왕하냐? 그렇지 않죠.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할 5월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그래서 본기는 사화의 본기는 병화가 되는 거고요. 오의 본기는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기를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인신사의 무토를 못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화토가 동궁에서 4, 5월 같은 경우는 무토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 기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4월 같은 경우 무토, 경금, 병화는 모두 취용하거나 격으로 취할 수가 있겠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는 불용 쓰지 않고 기토, 정화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5월 되면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뭐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셔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 화도 왕하고 토도 왕하고요. 화도 왕합니다. 물론 경금 같은 경우도 4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경금은 장생에 해당이 돼서 경금도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이 병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왕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7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7살 병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 억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그죠?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자, 동네에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쉬운 말로 짱이죠. 짱.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희 같은데 학교 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대가리라고 해서 표현력이 요즘은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대가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싸움을 되게 잘하고요. 나름대로 또 의리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게 건달이 아니라 건달과 그 다음에 또 양아치하고 또 구분을 또 해야 된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건달은 나름대로 의리도 있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러면서 삥을 뜯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뭐 삥 뜯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건달은 지킬 건 지킨다 뭐 라고 하지만 양아치는 그야말로 양아치죠. 그래서 진짜 생 양아치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자 해서 그렇게 우리 마을에서는 저 대가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강의할 때 이런 비속어를 써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해서 이제 대가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제 다른 마을, 다른 타 도시로 이제 원정을 갔습니다. 해서 나 어느 지역 출신 대가리 누구누구요 딱 했는데 거기 있던 또 무수히 많은 또 주먹들이 또 아야 인제 왔느냐 자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했고 봤더니 이쪽 마을의 대가리였던 것이 저기 갔더니 꼬봉인 것이죠. 자 그거 같은 거예요. 얘가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경금이 4월에 태어나면 장생인 거죠. 장생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뿌리도 원룡의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근기가 있는데 나를 피극하는 병화가 더 왕하니까 얘가 기를 못 피는 것이죠. 기를 못 피는 것.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짱과 대가리와 건달과 양아치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장생이지만 7살인 병화가 많아서 너무 왕해가지고 경금이 어떻게 돼요? 억압을 많이 받아서 활동을 잘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대가리 짱, 뭐 건달 양아치는 지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장간을 볼 때도 이러한 역학 관계들을 좀 잘 살펴야지만 사주를 볼 때 서로 간에 도와주고 제할 건 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우고요. 이 4월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 왕하다라 그랬잖아요. 여름이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덥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덥다. 4월은 덥다. 5월도 덥다. 미월도 덥다죠. 화왕절은 덥다. 왜냐? 여름이잖아. 여름. 그래서 덥다는데 어떻게 더우냐? 억수로 덥다. 내지는 겁나게 덥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지무지 더운 거죠. 지금도 날씨가 저쪽 아랫지방 대구라든가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데프리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웠죠. 올해도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뭐 대구도 그렇고 저 남쪽 뭐 목포라든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광주 같은 경우도 30도, 32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벌써부터 5월인데도 벌써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덥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더우면 더울수록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돼서 날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라니냐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바다의 수온이 1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상 기후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태풍도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녹조 현상이라든가 뭐 적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계속 높아질수록 그러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급당하고 없어지는 것이 뭐가 돼요? 물, 즉 바로 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다. 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어요. 물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많이 내리죠. 가을, 여름 같은 때는 뭐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채죠. 왜냐,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햇빛이 쨍쨍쨍 뜨거운 뭐 30도, 40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이 내리다가 사그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극도로 약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화토 동궁에서 무토 병화가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수는 4월에 어떻게 돼? 절지 가장 약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둬야 되는 거여서, 약한 일간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을 생조한다, 이거는 인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인성, 즉 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일간을 방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비견이나 겁재를 뜻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같은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건 겁지에 해당이 되겠죠. 뭐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얘를 방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자, 이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 겁재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인성이요. 금, 비견, 수.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 비유를 들 때 길거리 가다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으면 어떤 것을 주겠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친구들 옛날에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뭐 주술래 그러면 10,000원짜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천재는 1,000원과 100원을 주면 100원짜리를 좋다라고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잖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0원과 100원을 내밀고 어떤 거 가질래 하면은 1,000원을 가져가죠. 근데 이 마을의 바보는 100원짜리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다 하면서 이렇게 또 해봐. 그럼 또 100원짜리 가져가. 해서 동네 바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고 그 바보를 불러가지고, 아니 100원보다 1,000원이 더 좋지 않느냐, 당신은 왜 100원짜리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바보가 하는 말이, 내가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1,000원과 100원을 내밀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냐고, 않지 않겠냐고. 내가 처음에 1,000원을 가져가면 1,000원의 소득밖에 못 보지만, 이게 사람들이 계속 내밀면 내밀 때마다 100원이지만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는 10,000원도 벌 수가 있겠고 100,000원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바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바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짜리를 줍지 마시고 둘 다 줍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역시 나도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도 약하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염렬하다는 거예요. 염렬하다 뭐야? 뜨겁다, 그죠? 덥다. 어떻게? 억수로 겁나게 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만 있게 되면 개수를 생해주는 공력은 있겠지만은 뜨거운 기후를 낮춰주는 공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수를 생하는데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생하기는 하는데 개수가 계속 증발돼서 날아가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기온을 좀 낮춰놓으면 개수를 생하더라도 개수가 금방금방 증발해서 날아가진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아스팔트 뜨거운데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증발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비가 겁나게 와가지고 아스팔트를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 놨을 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증발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죠. 4월, 5월, 미월은 내가 화왕절,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죠. 덥다. 어떻게 억수로 겁나게 덥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조후의 개념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일간 개수니까 일간 개수가 조후한다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간 개수 임수가 4, 5월에 태어나서 뜨거우니까 지가 스스로 조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일간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인성도 필요하고요. 겁재, 비견겁재도 같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달라요. 임수라든가 개수, 즉 비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작용하는 것이 더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조후를 하진 않잖아요. 그 대신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예를 들어서 수하고 금하고 같이 있는 사람하고 금만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게 더 좋아요? 같이 있는 게 좋죠. 1,000원,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로 같이 주는 게 낫지. 뭐 한다고 10,000원짜리만 주겠냐고요. 그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과 개수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은 그 사주가 상격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어진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화왕절인 그 다음에 염상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돼요. 기해년. 문제는 뭐냐면 여기 때 사해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사해충이 된다 해서 되도록이면 좀 충이 없는 때를 잡아서 택이라는 게 좋을 겁니다. 가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이제 아기를 가지고 이제 출산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 나를 이제 잡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되도록이면 충 안 되는 때가 좋겠죠. 그죠? 물론 이때 충이 안 되더라도 물론 이제 대운에서도 이제 충 작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원국 자체에서 깨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개 보면 연월일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생시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도 이제 주요 관건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사주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운까지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딱히 막 어느 생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사택일이라든가 결혼택일이라든가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솔직한 말로 결혼택일은 뭐 4개월 전에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옛날엔 무조건 토요일날 근무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많이 했지만 요즘은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사택일 같은 경우는 벌써 손 없는 날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손 없는 날 이사해봤자 이사하는 업체에 돈 많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사택일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차라리 손 없는 날 너님께서 그 월차 내기 좋은 날 하는 것이 그때가 길일이다라고 알려줍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근데 사람 출산택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한 저는 택일은 하진 않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이러한 날짜를 서너 개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날이 좋으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의 이제 그 비용을 받고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저한테 전담해서 제 아이를 요번 달 애 낳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택일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절대 저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왜냐 출산 택일은 이거는
업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중압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사주를 다 봐야 돼요. 일주일 정도.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생시가 어떻게 돼요? 12개가 나오는데 일주일이면 아니 열흘 정도라고 해도 120개의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 노가다입니다. 그죠? 그 120개 사주를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것도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대운이 또 달라지죠. 그러면 24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주를 다 비교 분석해서 그걸 택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제가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데 또 그게 또 제대로 그 시간에 또 애를 낳으면 또 다행인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제가 전담해서 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거는 이제 챙기 좀 어려워요. 그 얘기가 또 3000% 빠졌는데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기해년이고요. 사해충이 되니까 자 사화도 깨지지만은 사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해수도 많이 깨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간에 월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합니다. 자, 이 개수가 연지에 있는 해수에 통근을 하고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월지가 4왔다 보니까 사해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100% 통근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수가 이렇게 해충이 돼서 깨지게 되면 100%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뭐 20%, 10% 밑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일간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연간에도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기토라고 하는 게 투출되어 있어요. 개수 입장에서 기토는 어떻게 돼요?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칠살, 뭐 편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칠살평은 어떻게 돼요? 개수일간이 극도로 왕해서 쓸 수 없을 때는 기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기토가 약해서 칠살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이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토는 어떻게 돼요? 이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축중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도 물론 원령이 깨졌기 때문에 기토가 통근하는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원령이기 때문에 원령은 충하다 하더라도 화왕절인 것이 화왕절이 수왕절로 바뀌지도 않고 목왕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왕절로 바뀌지도 않아요. 화왕절이라고 하는 원령이라고 하는 습성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토는 그래도 세력이 개수보다는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에 통을 하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사주 국세가 살중 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축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개수, 신금,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축이 비록 칠살인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와 인성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가 있어요. 통근.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가 더 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기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주의 주요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수가 자시가 되면 임자시가 된다라고 이건 시두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두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유튜브에서 시두법을 찾으시면 어떻게 해서 시가 정해져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시가 되면 임자시가 되는데 이와 같으면은 자 이거는 사해충이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축이 합을 하게 됐죠. 자, 일지의 축과 시지의 자수가 만났습니다. 원래는 지지 육합이 자축 합토가 되는 것이 원래는 정법이지만은 천간으로 개수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축토는 습토이면 습리라고 하죠. 습리. 축토는 습리라고 해요. 습리에서 물기가 있는 약간 모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수, 개수, 자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축이 합해서 요와 같은 경우는 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축 합수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토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 기운이 강해지는 쪽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자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어느 정도 겁제 임수한테 방신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임수가 기토를 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임수가 기토를 파극해서 제하진 못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기토 때문에 개수 내지는 임수까지도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저 칠사를 제어할 수는 없다. 즉 칠살무제는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 단지 약한 일간 개수가 자수 내지는 임수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생시는 갑인시를 보도록 하죠. 갑인시. 자, 이와 같으면 개수가 시지에서 상관인 임목을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도 상관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니까 상관 간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임자시였을 때는 기토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으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상관인 간목이 칠살인 기토를 제할 수가 있겠죠. 자, 상관인 간목이 제한다. 뭐를 칠사를. 그래서 이것을 상관 제살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간목이 기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이 능히 기토를 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목이 저기가 아니라 물론 갑해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간목이 기토를 제하지 않고요. 서로 탐합하게 됩니다. 이와 같으면은 제살이 되지 않고 그냥 합살 정도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상관 합살입니다. 합해서 이렇게 되면 기토도 간목하고 합하느라고 개수를 파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더 정확한 것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살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상관제살이 되겠죠. 물론 이와 같으면은 일간 개수가 좀 약하기 때문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 능히 상관제살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을묘시가 되면은 이 또한 이것은 묘는 개수 입장에서 식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개수 입장에서 또 식신에 해당이 되죠. 을목이 지지의 묘의 뿌리를 두고 정관에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게 돼? 아까는 상관이지만 이거는 식신으로서 제한다. 뭐를? 칠사를. 해서 이거는 식신제살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연월간의 기토가 개수를 파극하는 것을 식신 아까 갑인 이때는 상관이고를 제할 수 있다. 이와 같으면 되게 직업적인 것으로서 사사지직을 갖는다라고 해서 사사지직은 뭐냐면 뭐 의사라든가 뭐 국세가 좋으면 판검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많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 변리사, 뭐 세무사, 그죠? 회계사, 뭐 미용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중개사, 공인중개사, 직업 속에서도 이게 중개하는 것도 해당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칠살과 관련된 칠살을 제하는 소방사 같은 것, 불을 끄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 마지막 무엇이를 한번 보죠. 무엇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개수가 약한데 오화를 보게 되고요. 물론 추고형도 될 수가 있겠지만 무토가 투출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 기토는 쓸 수 있을지언정 무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파극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무게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무게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옆에 없을 때는 무게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합하려고 할 때 기토가 옆에 있으면 기토가 합을 못하게 오히려 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도 개수랑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네들이 얘를 자꾸 때리면 얘는 같이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매몰이 됩니다. 이거는 무게합해서 화로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무시도 그렇고 기미시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해충 충미충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사지전충이 되면서 충미충은 사해충이 되면 해수도 깨지고 사화도 깨진다 그랬죠. 근데 토충
축토나 미토는 토기 때문에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는 거죠. 그러면 살충신경이 구제가 없는 사주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 명식이었을 때 무엇이라든가 기미씨는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운에 따라서 이거를 제할 수 있느냐 이제 제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울루가 좀 평탄하냐 평탄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사주국세가 살충신경한데 구제됨이 없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김희신을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어머님들은 또 가슴이 철렁할까봐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해버렸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